김영철전 시작할게. 우리 줄거리부터 먼저 보자. 조선 강래군 때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요청했는데 이때 김영철이 조선군으로 출전했어. 근데 후금이 포로가 돼가 고초를 겪다가 후금의 사람 아라나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가지고 아나라의 제수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탈출을 시도해. 결국 아라나의 천리말을 훔쳐 타고 도망쳐. 그 후 다시 김영철 명나라 등주에 도착하여 전유년의 누이와 결혼하고, 또 조선으로 가는 배를 몰래 타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에 와서도 세 번의 전쟁에 더 참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라나를 다시 만나고, 지금 이 부분이 아라나를 다시 만나는 부분이야. 죽을 위에 처하는데 이때 유림은 값비싼 새남초를 아라나에게 주어 김영철을 살려주고, 이 천리말을 훔친 것 때문에 이 아라나가 김영철을 죽이려고 해. 근데 이 유림이란 인물이 새남초 담배야. 담배를 아라나에게 주가지고 김영철을 살려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김영철 보고 이 새남초 값을 요구하는 거야. 그거 세금인 거 알지? 그러니까 너 갚아야 돼. 결국 김영철은요, 전쟁은 전쟁대로 치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못 받고, 늙어서 죽어도 늙을 때까지 군역을 못 면하는 거야. 이 갚는다고. 새남초 갚는다고. 그래서 산성을 지키며 중국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84세 일생을 마친다. 보통 우리 무슨 전 이렇게 하면 영웅소설인데, 김영철 전은 영웅소설이 아니고 그냥 양인이야. 이 사람이 양인이고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고통을 겪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개 개인이가 싸웠는데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거야. 외로 죽을 때까지 군역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거야. 우리 7번 보기 먼저 보고 가자. 7번 보기. 자, 1618년 명나라가 조선에 요동 출병을 요청했을 당시 사대부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명분으로 출병을 주장했지만, 사대부들은 자기네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돼 하면서 출병을 주장해. 실제로 참전한 사람은 누구라고? 백성들이야.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명분이 아닌 현실이었다. 작가는 김영철전을 통해 영웅의 한략상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 참전했던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어. 또한 그런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했던 위정자 이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리 주장하면서 고생은 누가 했다? 백성들이 다 했다. 그리고 그 전쟁 참여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었다. 자, 본문 가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조선 강의군 때 청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의 군대를 요청한다. 요동 출병으로 참전하게 된 영철은 청의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나 청의 장수 아라나 득에, 일단 아라나는요 은인이지, 그지? 은인. 아라나 득에 살아나니까 득에 살아남아 건주에서 살게 된다. 그럼 여기 타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야. 타양에 살게 되다가, 그러나 부모님이 몹시 그리워 목숨 걸고 탈출해 1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이때 천리말을 훔쳐갖고 타고 오는 거야. 신사년 봄에 청나라가 금주를 공격하면서 조선의 군대를 요청하였다. 조선 군대가 금주에 이르니 청나라가 금주를 반드시 함락하고자 하여 청나라 황제가 친히 나서고 8명의 고산대장 또한 각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금주성을 에워쌌다. 고산대장이 매번 메신저지, 사자를 조선군 진중에 보내니 유림이 사자 대접하는 일을 영철에게 맡겼다. 영철에게 맡긴 이유는요, 영철이 중국어를 잘하는 거야. 여기까지 뭐하니? 요렇게 서술자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줬지, 그지? 서술자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제시해주고 있고, 영철은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그 대접하는 일을 맡은 거야. 한 번은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이를 논의하는데 영철이 청나라 말을 통역을 맡게 되었다. 그때 청나라 장수가 영철을 한참 보더니 네, 너를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소신 장군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하니 청나라 장수가 노하여 말하되 네, 이제 너를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거늘 내가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에 영철이 청나라 장수를 자세히 보니 옛적 건주 아까 제 타양 있을 때 그지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라나 장군이었다. 이놈아 듣거라. 내가 내게 3번의 큰 은혜를 베풀었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베푼 은혜를 나열한다. 과거에 베푼 은혜를 나열하는데 내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묘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요. 첫 번째가 참수형 당할 뻔했는데 내가 너 살려주었다. 내가 2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 그 둘이요. 탈출해가 2번 잡혔는데 죽이지 않은 거 2번째. 건주의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진 것이 셋이니 또 죄를 갖다가 베푼 은혜 나열했고 죄 지은 것 나열한다. 자,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그 하나요. 너로 하여금 말을 먹이도록 할 때 진심으로 너에게 맡겼거늘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 나를 배신한 것이 둘이요. 명나라와 짜고 배신했대요.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간 것이 셋이다. 나는 내가 도망한 것이 한스러울 뿐 아니라 내 천리마 세피를 잃은 것이 한스러워 지금 또 원통하다. 내 이제 다행히 너를 만났으니 반드시 내 목을 베리라 하고 희와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은 큰 소리를 치며 말하기를 주공 원통합니다. 주공 이거 누구야? 아라나 장군이지. 아라나 장군. 아라나 장군에게 원통하다고 말을 훔쳐 달아난 게 죄는 제게 있지 않사옵니다. 내가 말 훔치려고 훔친 게 아니다. 그건 한족 놈들이 한 짓이옵니다. 한족이 한 것이다. 제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한족 9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제가 건주의 살림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어찌 제 본심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난 죽었다. 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장군의 조카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말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 살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지. 그 일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내 죄를 생각하면 어찌 말 한마디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이제 너를 만났으니 진실로 용서치 못하리라. 영철이 안타깝게 소리쳤으나 아라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하기를 장군 이자에게 죄가 있으나 이미 공이 살리셨는데 이제 죽이시면 덕스럽지 않사옵니다. 제가 이 자의 몸값을 후하게 치를 것이니 몸값을 치러준대요. 공께서 호생하는 살려주는 것, 호생하는 것, 살려주는 것 덕을 보존하소서 하고 새남초가 담배라 그랬지. 그땐 담배가 귀했나봐. 200근을 내어 아라나에게 주니 이때는 담배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 귀한 물건이 나왔네.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다. 아라나가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억지로 받는 듯이 하여 허락하였다. 그래서 영철이 아라나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아라나 때문에 죽게 되었지. 이때 유림이 새남초를 주면서
아라나를 달래면서 영철은 살아나게 됐어. 그리고 이제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림이 영철에게 말하되 내가 금주에서 아라나에게 잡혀갈 때 새남초 200근으로 내 몸값을 치러 너를 구하였는데 그 물건이 나랏돈에서 나온 줄은 너도 알 것이니라. 이제 각 증행에서 쏘고 남은 것을 계산하여 호조에 바쳐야 하는데 새남초 값은 내가 갚도록 하거라. 자,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모습이지.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 관리들 위정자의 모습이 나와 있지. 위정자의 모습. 자, 너가 이제 네가 너 때문에 그 돈을 썼으니까 네가 갚아라.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그 때문에 생긴 일 때문에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백성에게 다 청구하는 거야. 영철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장군, 제가 일찍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문에 출입하여 군대에 가가지고 재산 모은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군대에 있었는데 재산 모은 게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내 비록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재산을 안이 갚지는 못할 것이니라. 자,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나라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장군, 제가 3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되 그것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공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는 장군에게 달렸으니 소신의 청을 헤아려 주소서. 영철은 몇 번이고 유림에게 간청하였으나 유림은 끝내 영철의 청을 흘러듣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림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검주에 있을 때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세를 자기에게 팔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 정말 치사하지, 그지? 옛날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철에게 엄청난 세남초값을 물리는 거야. 영철이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호주에서 관리를 보내 영철에게 은 200냥, 요게 세남초값이겠지, 그지? 갚기를 재촉하였다. 호주에 돈 들이는 일이 늦어지자 영유현령은 영철의 일가 친척을 감옥에 가두고 기한을 정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감옥에 갇힌 일가 친척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이 일가 친척 영철이 못 갚으니까 친척들을 잡아 가둔 거야. 그 친척들이 영철을 원망한 게 아니야. 저놈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혔네. 그게 영철을 원망한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 한 명이 붕괴하여 말하되 영철이 임경업 장군과 유림 장군을 따라 바다로 육지로 종군하면서 들인 노고와 공이 적지 않은데, 자,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을 세웠는데 어찌 조정에서는 조그만 보상조차 주는 일이 없고 도리어 이렇게 쌀과 뼈를 깎는단 말이냐. 누굴 원망하니? 나라에 대한 원망을 하지, 그지? 영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원망합니다. 영철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 보상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느냐? 우리는 조선 백성도 아니더란 말이냐? 영철이 청노세를 팔고 집안의 세간을 다 파니 호주에 갚을 돈의 반 정도를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충당할 길이 없어 결국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나머지를 갚을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 후로도 영철에게 상 주는 일이 없었으니 이 어찌 불쌍하다 하지 아니하리요. 이거 누가 얘기해? 서술자가 얘기하지. 서술자 개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